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중학교에서만 25년째,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25년째 근무하고 있고 과목은 영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국어 선생님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요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필사 그것도 입문 고전으로 왜 이렇게 책을 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그 출판사에서도 여기 현직 교사가 이제 쓴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출판사는 제가 국어교사로 착각하셔가지고 현직 국어교사가 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어교사 아니고 농교사라고 현직 교사 이렇게 이제 띠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독가를 떠나서 아이들이 좀 가지고 가야 될 역량이랄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담임으로서 습관을 들이고 이런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루틴 만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 경험을 알리고 있는데 그 중에 책이 하나의 매개체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도 나는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필사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여기 모집할 때 청소년이랑 이제 성인 대상을 한다고 해서 혹시 학생들이 많이 올지 네, 어른들이 많이 올지 몰라서 살짝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성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 생각에는 필사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또 책 쓰기나 그죠?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사실 책이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랑 평소에 글쓰기랑 책 쓰기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사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소개해서 교사 성장학교 그래서 고려학교라고 해서 이제 전국 단위에 온라인으로 주로 모이고 오픈 모임도 하긴 하는데 초중고 선생님들 같이 있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고 해서 역시나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소개에 나오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저의 키워드거든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이름이 최성경이라서 닉네임을 성경지명으로 성경지명이 이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지명이 있는 성경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초능력이나 해안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경험해본 걸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사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지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실천의 아이콘이다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행력의 정신이 체인지 메이커에서 오는 거고 나중에 할게요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쇼츠 같은데 이제 다시 정주영 회장님 말씀이 떴던데 지금 바로 해라 이런 말씀의 취지인 거예요.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실천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자체가 금사빠 좋으면 금방 빠져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특강 자리에 오거나 책을 읽거나 뭘 하면 저는 똑같이 다 따라해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제가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좀 체화되는 게 많더라고요. 흡수되는 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실 때 저분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약간 남 구경하듯이 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에 놓고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놓고 최정현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보면 좋을까 본인을 중심에 두고 좀 하시면 한두 개라도 건져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실천할 거리를.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니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요런 것도 있으니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걸
수업에도 적용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꽂혀 있는 단계가 지금 퍼뜨리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해보는 게 중요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메타인지 뭐 성찰, 공부할 때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말을 해야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성공 실패를 떠나서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뜨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많이 나 혼자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퍼뜨리기를 했을 때 나도 성장하고 주변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퍼뜨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퍼뜨리기에 좀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책을 이제까지 많이 냈는데 교직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사실 도움되는 후배 교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제가 중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이제 자녀를 중학교 입학 시킬 학부모님이나 초등학교에서만 근무했는 선생님들도 중학교에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이런 책도 내고 근데 이 책 내고 나니까 또 제가 고전을 읽고 좋다 보니까 뭐 고전에 대해서 쓰고 또 선생님들 수업적인 거 얘기해 주니까 쓰고 그래서 뭔가 제가 뭐 꼭 책을 내야겠다 이렇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제가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나올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김종원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블로그도 팔로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필사를 남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매일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뭐 책을 하루에 2페이지 이상을 읽는다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들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분 말씀 중에 당신이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한다면 손가락은 저절로 글을 써질 것이다. 이 말이 최근에 다시 딱 올라왔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계속해서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아까 체인지 메이킹 절차 보여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액션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인 거고 근데 책이 나오면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도서관에 있고 책이 정말 많은데 정말 수많은 책이 쏟아지고 책이 낸 거에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알려야지 제가 좋은 취지로 쓴 책이 한 분한테라도 더 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고전의 필사한 힘이라는 책이 나온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고전팬민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학생들이 쓴 책입니다. 고전팬민이 쓴. 저는 엮기만 했고 이 책에 수록된 글은 7명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이 쓴 글인데 이 책이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잘하는 애들 7명, 뭐 글 잘 쓰는 애들 뽑아서 그냥 그 7명의 글을 받아서 단순히 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년부장 하면서 학년부장을 하면 이제 우리 반도 잘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만 학년 전체를 이제 이렇게 뭐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다 하면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수업 외에 저희가 뭐 공문 처리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학생 지도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지도 부분을 제가 학년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언어가 거칠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표현이 거치니까 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학년 전체에서 인문고전을 익혔거든요. 10개 반이었고 한 200명 넘는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고전 5미닛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모네상스 이렇게도 불리는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 저자나 교원 저자 그리고 책 읽기, 뭐 글쓰기 이런 거를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원래 유료 사이트인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관심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았고, 그러니까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걸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고전 5는 요 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그 데미안이다 이러면 데미안에 대한 줄거리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뭐 작가에 대해서도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그 영상이 한 5분 정도짜리인데 되게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이제 저희는 그때 코로나 직후라서 점심시간에 좀 정수를 유지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점심시간에 저는 틀어줬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아마 틀어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 꽤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고전과 친해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봤던 작품들 중에 책으로 읽고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요런 책이 나온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나 뭐 수레바퀴 아래서 어린 왕자, 데미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물농장. 그래서 아이들이 추천한 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이들이 읽을 만한 거 해서 총 10개 반이었거든요. 총 10개를 정해서 한 반이 만약에 20명이면 20권씩 산 거죠. 10가지 종류를. 그렇게 한 다음에 반별로 이제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돌려가면서 읽어서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 기억에 수레바퀴 아래에서를 되게 인상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자기 또래 얘기고 여기에 약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수레바퀴 아래에서 보면 한스 이야기 때 나오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 읽히면서 그냥 사실 또 책만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넘기기만 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도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디자인 싱킹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데 아이들의 한계가 뭐냐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경험이 많지 않고 보는 게 다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벨 엔지니어링은 소설 속에 어떤 등장인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노벨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따와가지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패들렛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반별로 패들렛을 하나씩 주고,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읽었으면 처음에 이제 기본 필사, 와닿는 구절, 좋은 구절 베껴쓰기,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읽고 느낀 점 쓰고, 가장 관심이 가는 등장인물 누구고, 그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별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들릿은,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쓰라 하면 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또 아이들 지나다니는 복도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하라 해서, 좀 안 하니 아무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 반에 뭐 좀 이렇게 할 만한 애들한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좀 눈에도 보이게 해서 이제 계속 학년 전체에서 조금 이 책 읽고 얘기하는 이런 게 생기게 했었고, 그래서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문고전 필사님 첫 부분에도 보면 앞부분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봤더니 학생들이 남긴 소감 같은 것도 좀 정리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학년 전체에서 같은 책을 읽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그 공통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 아래서를 거의 저희 반 아이들이 수레바퀴 아래서를 순서상 제일 먼저 읽었는데,
좀 제일 먼저 읽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10대 얘기다 보니까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얘가 끝에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줄거리 다시 쓰기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뭐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고 요즘 학교 폭력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문해력 저하도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표현이 다 거칠고 이렇게 다 짜증나. 한마디로 다. 또 야도 짜증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하고 감정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언어력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접하는 언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변이. 그래서 이제 고전을 통해서 언어도 그렇지만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에 빗대어서 친구의 이렇게 행동도 생각해보고 내 생각도. 그러면 나는 이 등장인물 중에 누굴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거 하면서 나 되게 좋아졌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애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년 전체에서 같은 주제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지. 한스 하면 누군 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한 번씩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완독은 못했더라도 이렇게 책장을 넘겼다는 자체가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학년 전체 했었고요. 그렇게 한 후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도 이제 책을 읽었지만 항상 저는 이렇게 제가 해보고 좋은 거는 많건 적건 간에 일단은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주변 사람한테. 그럼 학교 안에서도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읽었고 온라인상으로도 모집해서 제가 이제 책 이름을 왜 고전태면을 했냐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읽자라는 주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10분이라도 읽자. 그럼 아이들도 아까 그 10권의 책을 집에 가서 숙제처럼 읽은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읽다 보니까 뭐 100페이지, 100페이지짜리는 하루에 10분씩 읽으면 며칠 만에 다 읽잖아요. 그래서 그 10권을 물론 다 읽은 아이들이 있고 그냥 표지만 본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10분이라도 읽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뭐 데미안 시타르타에서 쭉 읽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이제 고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매달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 읽고 책 읽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10분씩 읽는 거 인증하고 매일 그 다음에 월말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 혼자 읽을 때는 내 생각만 있지만 내가 못 본 걸 다른 분들이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수레바퀴 아래서 최근에 찾아보니까 집에 책이 3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다는 건데 뭐 못 찾아갖고 또 사고 뭐 이런 3권 있던데 근데 이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토론이. 그래서 전 고전이 좋은 이유가 여러 번 읽어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읽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좋지만 누구와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게 저는 고전의 이제 매력인 것 같고 사실은 100년 넘게 긴 세월 동안 사랑받은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 처음에 저도 2020년부터 고전을 읽고 하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이게 왜 고전이야? 이게 왜 유명해? 이런 책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목을 다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예를 들어 데미안 다 들어봐서 나 그거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읽어보시면 달라요.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책이 고전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책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뭐 공조도 해보고 단독 도서도 있고 한데 책마다 다 나올 때까지의 사연이 있고 약간 자식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출산에 저는 출간을 비유를 하는데 막 내 새끼 진짜 막 그러는 것처럼 해서 뭐 하는데 이번 책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아까 고전택민이라는 책을 아이들이랑 읽었고 요런 책을 아이들이 다 읽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완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좋은 문구라도 필사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필사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미 평소에 읽은 책으로 이렇게 제가 와닿는 문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원고 쓰기가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책에 실으려면 저작권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줄이라도 이제 넣으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출판사 얘기하니까 제가 그 저자가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출판사에 이런 부분 인용하고 싶은데 되냐고 했는데, 아예 뭐 저작권료를 좀 되게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데도 있고, 아예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걸 전원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못 넣은 책도 있고, 지금 책에 실린 거는 허락해 주신 분량만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하나라도 막 그 원고지 한 100자, 200자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출판사도 있고, 되게 허용적으로 해도 된다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또 그 역자에 따라서 다르고 출판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똑같은 책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허락받은 책을 다 싣게 됐는데, 아, 이런 과정을 또 거쳐서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저작권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했었고, 그래서 이 책 구성에도 보시면 왜 고전을 읽어야 되고, 하루 10분을 제가 되게 강조하는데, 이민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하루 1% 행동심리학자에서. 그래서 하루 1%가 몇 분일까요? 하루 1%가 이제 1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가.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거는 하루 1%라도 책을 읽고, 그러니까 행동심리학자시니까, 그러니까 15분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타임을 맞춰놓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럼 15분도 많다. 그러면 10분으로, 하루 10분이라도 책 읽어라. 읽자. 사투리 시간 이용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등교해서 1교시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10분, 20분. 뭐 그럴 때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면 사실 쉽게 이렇게 그만두기가 쉽죠. 그냥 한 3일 하다가 이렇게 슬쩍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해야지. 저는 인증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되게 스스로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리더가 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필사라고 하는 게 이제 느리게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장력을 높이는데 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문장을 많이 쓰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초서에 가깝거든요. 이제 초서라는 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 플러스 자기 생각까지 쓰는 게 초서예요. 그래서는 필사가 익숙하니까 필사인이라고 했지만 책 구성 자체를 보면 베껴 쓰는 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거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게 자기 생각 쓰고, 근데 애들이 자기 생각 쓰라고 하면 이제 생각 못 써요. 생각 쓰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거 뭐 외우고 이런 것보다 자기 생각 쓰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처음엔 자기 생각 쓰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못 쓰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이드 질문을 줘야겠다 해서 질문을 또 몇 가지 넣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단어를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그러면 단어도 한번 찾아보게 해서 그렇게 이제 책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실린 책들은 빨강머리에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걸리버 앤 월든, 뭐 이렇게 변신 파우스트, 야간 비행 뭐 이렇게 쭉 모비딕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두 구절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읽고 그 문장만 보고 이제 생각을 쓰는 그런 훈련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책 나오자마자 또 선생님들랑 같이 또 인증을 했거든요. 필사 인증해서 막 해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 필사하는 시간 자체가 약간 힐링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읽고 필사하는 게 더 자기 생각을 잘 끌어내시더라. 확실히 작품을 내가 아는 작품이면 그 필사할 때, 근데 모르는 작품이더라도 이 필사를 통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저는 학생들도 좀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도 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너무나 문해력이 저하되는 게 이제 심각하다라고 할 때 예를 하나 든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시험을 칠 때도 이제 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려면 그 발문을 이해해야지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필자의 심정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지문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필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필자 없는데요. 뭐 이러고 필자가 누구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하고 뭐 월드컵하고 막 구분 못해요, 애들. 그래갖고 뭐 제가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모르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영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았는데 찾은 단어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등대, 장작 이런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 시간에도 국어를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사회 역사가 영어보다 평균이 더 낮아요. 국어 평균이 더 낮아요. 그런 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사회 역사도 모르는 단어. 한 줄 읽었는데 그 한 줄 안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각한 게 제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좀 높이려면 베껴 쓰고 좀 자기 생각 쓰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겠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을 써야 된다. 이런 좀 문제의식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바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증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책 낼 때마다 저의 약간 그 루틴이라고 할까, 좀 추천사를 좀 신경 써서 받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 제가 제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민규 교수님, 프로행동심리학자 이민규 교수님도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얼마 전에 그분이 낸 책이 200세가 됐다고. 200세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요새 2세까지 가기도 힘든데 200세에서 골든컵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온다고 막 하시는데,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민규 교수님하고는 이제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선생님들 모임에서도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배운 게 하루에 1%라도 뭘 하자. 근데 저는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거를 되게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 출판사에서 좀 핵심적으로 잡은 키워드가 스마트폰 대신 펜을 들고 필사를 하자. 사실 저도 그런데 스마트폰 너무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 목적 없이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쇼츠나 뭐 이런 거 인스타에도 영상 한 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잖아요. 근데 정말 딱 이렇게 놔두고 한두 줄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좀 제 집중도 되고 좀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배철원 교수님이라고 고전 인문학자이신데 이분하고 또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이분도 우연히 어떤 태권도 도장의 학생들하고 인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 그냥 무료 강연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암송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시 암송인 거 저희가 이제 또 부탁드려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일단 좋은 거를 하니까 좋은 언어를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제가 한번 온라인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애들이 글 쓰는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글쓰기 교육이 기본이다, 학교에서.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고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이분 자체가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이제 고전 어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원어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두 종류의 인간 부류가 있는데, 고전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과 고전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기는 각성한 인간이 있다. 이분 좀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편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고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책을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 이런 말씀 굉장히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육이 잘 바로 서야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저도 책을 내면서도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천서를 제가 받은 애 중에 받은 것 중에 아까 고전 팬민이라는 책에 참여했던 학생인데, 얘가 지금 이제 고1 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천 내는데 추천사 좀 부탁하니까 막 하루 만에 부탁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꽤 길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 읽으신 분이 그 학생이 쓴 거 맞냐고 이제 하실 정도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제가 책 쓰기, 저희 반 애들하고 책 쓰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를 했었고, 자기가 혼자 이제 전자책도 내고 하여튼 막 저를 잘 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잘 해줬고 했는데, 그래서 읽었던 소감을 자기가 이제 추천사에 썼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 가랴, 학교에서 공부하랴, 뭐 일부러 책 읽기 힘든데 이제 필사를 통해서 문장력을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게 수업에도 이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저희 때랑 달라서 지필평가, 이제 오지선다 그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라는 형태로 돼서 다 자기 글을 쓰거나 말하는 거거든요. 구술형이나 아니면 논술형이에요, 수행평가가. 그럼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글쓰기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그 책 가지고 학부모님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도 중학교 내신 성적 올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은. 수업 시간 선생님 얘기 잘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써서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숙제로 써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이제 쓰는 거긴 하지만 그 단계를 밟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표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공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글쓰라고 적는 게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요 책 나오기 전에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이제 공저를 또 했었는데, 이게 유명한 영어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레몬이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어떤 장애물 같은 거고, 레모네이드는 이제 레몬을 내가 주물러서 뭔가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가 고전을 접하게 된 게 2020년 그때 딱 코로나 이렇게 시기에 온라인으로 또 고전만 읽는 모임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님 강연을 듣고 그분이 정말 독립운동하는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은 이제 고전 읽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거기에 좀 감명을 받아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는 무조건 고전만 이렇게 읽거든요. 고전 읽고 책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멤버들 27명이 각자 한 꼭지씩 이렇게 써서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생각학교라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책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원고를 딱 하나만 했지만 이 배치를 하고 어떻게 표지를 만들고 꾸미고 하는 거는 편집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 편집 과정을 통해서 되게 또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이때도 이제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길 끝의 희망이라는 이런 글로 이렇게 실렸고, 그래서 요때 컨셉이 이제 우리가 계속 고전을 읽었으니까 그러면 고전을 이제 못 접하신 분한테 고전을 같이 읽자는 이런 초대의 의미로 내가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나 이런 내용을 실어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런 글을 좀 넣어서 제 얘기랑 연결했고, 또 레미제라블 읽음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뮤지컬도 있고 사실은 뭐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좀 원전을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도 보면 저희는 총 5권짜리가 있거든요. 전집. 그러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묘사 자체가 영화나 이런 거 다 생략돼 있잖아요. 그 장면이 막 전환이 빨리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장발장 주인공이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자기가 신분 세탁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장발장인 걸로 오해받아서 누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장발장을 밝힐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룻밤에 관련된 그게 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장발장의 고민이 그러면 나 지금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까 밝혀야 되나 하다가 이제 결국은 딱 하는데 하룻밤 새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새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은 딱 재판장 문을 열고 내가 장발장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아마 그 뮤지컬에는 후회 말 뭐 이런 노래 쫙 나오면서 이제 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 행동만 보지 그 사람 의도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고민은 사실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 행동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그 장면이 되게 남아있고 만약에 장발장이 자인 걸 안 밝히고 그냥 계속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실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전이 좋은 게 어떤 고전 속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그런 행동, 말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컨셉은 자신의 이제 레모네이드를 소개해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학교 일도 해야 되고 저도 애도 키워야 되고 한데 고려학교도 하고 그것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언제 그거 다 하냐면서 하는데 이게 뭐 고통스럽게 제가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막 좋아서 하는 거니까 또 사람 만나면 더 에너지 없고 그래서 막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함께 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하면 사실은 쉽게 지칠 수 있지만 제가 좀 힘들 때는 또 다른 분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자극받고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게 한 명이라도 사실 지지해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고전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저한테는 적어도 이게 자기 수양이다. 약간 돛 닦는 거랑 마찬가지다. 글쓰기랑 고전 읽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아이들 대할 때도 사실은 이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예,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꼭 이거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내 생각을 나는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이 상대방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가족을 대할 때도 감사한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뒷부분에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 루틴 중에 하나는 이제 매일 무조건 뭐라도 써요. 뭐라도 쓰는데 그게 뭐 그 블로그에 올리거나 남한테 보여주는 글일 수도 있지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저도 다시 안 보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몽롱쓰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전 있는 생각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글쓰기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 몽롱할 때 쓰라는 거예요. 몽롱할 때 얼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글을 선생님들이 보통 못 쓰는 이유가 잘 쓰려고 해서 못 쓰는 거거든요.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뭐 국어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글을 더 잘 못 쓰고 남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본인이 쓴 글을. 그래서 이제 몽롱 쓰기 취지는 눈 뜨자마자 잠도 깨기 전에 몽롱한 상태에서 써라.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쉽게 말하면 쭉 그냥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아티스트 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티스트 웨이 그 책에서는 이거를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거기서는 또 손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모닝 페이지를 하루에 3페이지 써라. 근데 손으로 3페이지 쓰려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는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10분을 타이머를 정해놓고 10분 동안 계속 자기 생각의 흐름대로 쓰는데 저는 표현을 하기를 생각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손 가는 대로 그냥 쓰시는 게 더 원래 타이핑을 이렇게 쳐서 그냥 생각하면 또 이거 써도 돼? 근데 이건 아무도 안 보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 이제 쓰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모임에서 또 공조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예전보다는 발전했다고 각자가 느끼는 게 글을 잘 쓰고 요새 떠나서 우리는 이제 양은 채울 수 있다. 이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10분에 저는 1500자에서 1700자 정도 쓰거든요 지금은. 근데 1000자 정도, 한 2000자 정도 되면 사실 한 꼭지 정도, 책 한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A4 용지 한 장 조금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 1000자, 1500자면 A4 용지 그래도 3분의 2는 채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책을 글밥을 많이 안 하니까 그 정도만 써도 사실은 그 책 한 꼭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덜어낼 것도 많고 당연히 퇴고를 거치지만 지금은 글쓰기 훈련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목록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그냥 그러니까 양이 채워져야지 그걸 다듬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평소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제 내가 책을 내야지 해서 책 쓸 때 돼서 뭔가 목차 잡고 물론 이렇게도 당연히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 공조에서도 뭐 글쓰기랑 책 쓰기에 관련된 걸 우리가 써보자 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썼던 목록 쓰기 폴더를 이렇게 해서 글쓰기, 책 쓰기로 검색하니까 글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읽어보니까 꽤 잘 쓴 것 같은 글을 해서 그걸 다시 다듬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블로그에 가서 또 키워드 이렇게 넣어보면 예전에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썼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때 그래도 좀 성의껏 썼구나 그런 글은 다듬어서 또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글이 어떻게든 뭐 책이 계속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써놓은 글이 엄청 많아요. 많아서 이제 그걸 그대로 재활용 한다기보다는 그 평소에 엄청 쓴 많은 글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목록 쓰기 훈련할 때 우리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남한테 보여지는 글이 10개여야 되고 안 보여지는 글이 100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육청마다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학생 저자 양성 프로그램에 저도 꽤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같이 이북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책 만드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진로 글쓰기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요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글쓰기를 해서 책이 나오는 과정, 어른들도 마찬가지 책이 나오는 과정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용이 그 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늘 그대로 아이들한테 수업했던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를 인터뷰하자 해서 친구의 첫인상이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거, 이것도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소한 친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언 발표하기도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조 쓸 때, 거기에서 배운 또 방법이에요. 그 공조 프로그램의 작가님은 저희한테 명언을 한 100개 정도 조사를 했었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명언을 조사한 다음에 자기가 그 명언이 와닿았다는 거는 뭔가 내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언 중에서 와닿는 걸 뽑아서 저희가 목차를 정해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명언을 몇 가지 조사해보자 하니까 아이들 쭉 적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와닿는 명언을 이렇게 이제 캘리에다가 해서 마지막에 이제 출간 기념회 할 때 뭐 전시하다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명언도 한번 요즘은 뭐 검색하면 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펼쳐놓고 와닿는 명언을 모아보면 아 내가 지금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가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정을 쳐주지 말라. 하룻밤을 자고 나면 좋은 지혜를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사한 것 중에 와닿는 거는 한두 개는 이제 또 캘리그라피로 꾸미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 진지하게 쓰기라는 것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런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글을 한 편 쓰거나 좀 글을 요즘은 사실은 책 내기가 되게 쉬운 게 전자책을 무료로 그냥 PDF 파일 올려서 내면 되게 쉽거든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만다라트 기법으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먼저 쓴 건데 이제 요 만다라트 기법이 일본 야구 선수가 이걸 하면서 목표 달성법으로 갑자기 되게 좀 인기를 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중간에 적고 이걸 펼쳐가지고 각각 세부 목표를 다 요 표에서 막 달성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걸 저는 이제 글쓰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에 이제 질문을 넣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우고 싶은 거 이렇게 내 인생 키워드 이렇게 했잖아요. 내 인생 키워드는 뭐 믿음, 선언이나 나눔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다시 나눔이 그 한 칸의 중앙에 가서 그럼 나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분화해서 쓸 때 만다라트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먼저 적게 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지금은 사실 5시에는 못 일어나는데 예전에 한창 2018년, 19년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무조건 새벽 시간을 이용해야겠다 해서 새벽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 읽고 글 쓰고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라고 하면 저는 알람, 뭐 체중계, 명상, 낭독, 공부 쓰기, 팔굽혀 독서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걸 제가 하는 걸 뭔가 다 연결된 단어를 쭉 해보는 거죠. 키워드 아니면 이미지 위주로 그 한 모먼트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해서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화장실 갔다가 체중 체크를 했다. 음양탕은 이제 따뜻한 물 반, 차가운 물 반에서 먹는 거. 이게 건강에 좋다 해서 또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음양탕 마셨다. 긍정하고 녹음하고 먹는 쓰기를 30분 했네요. 하고 필사나 초서를 하고 이제 운동도 되게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운동도 제가 많이 하는데 했다, 독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문장 적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키워드에서 문장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이때는 뭐 새벽에 내 일과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과를 설명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럼 내 글을 읽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교훈적이든 이제 감동을 얻을지 이제 그걸 넣으면 한 편의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학교까지 가려면 근무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한 20분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와야 돼서 뭐 택시, 지하철, 버스 다 활용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사실 언덕을 이렇게 1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새벽 시간을 제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시간 이상 더 걸리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겠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뭐 버스 안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하철 타는 시간이 한 14분이에요. 정확하게 14분이면 지하철 안에서 이제 책을 읽죠. 종이책을 읽을 때도 있고 무거운 요즘 이북이 있으니까 이북 읽고 그다음에 버스를 한 3, 40분 타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뭐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거를 버스 안에서 하고 또 버스 안에서도 또 이북 듣거나 피곤하면 눈 감고 이북 듣고 그럼 어차피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 이동 시간에 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책에서 새벽 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새벽에 6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분 뭐 긍정하면서 1분 몸 움직이고 1분 감사일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어쨌든 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나는 이동 시간에 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자기가 키워드를 먼저 잡고 문장 쓰기 하고 단락 쓰기 해서 나온 책이 이거예요. 내 친구 장기라는 책은 우리가 같이 이북이라 해서 자작자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건데 이 학생이 아까 그 저한테 추천사 써준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 학생이 보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인드맵으로 해서 여러 키워드를 본인이 먼저 뽑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것 중에 마인드맵을 뽑았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키워드를 얘는 이제 이미지로 한 다음에 문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 하나의 글이지만 이제 하나의 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키워드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는 내 친구 장기 그게 코로나 시절에 자기가 독학으로 장기를 배웠대요. 근데 얘 막 전국에서 우승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막 연습하면서 막 하고 아빠랑 이렇게 연습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되거든요. 그냥 낮게 그냥 이 활동지로 있는 거랑 이걸 엮어서 뭐 전자책이 PDF 파일이라도 뭔가 딱 묶여서 결과물이 하나 나온 거랑 이렇게 경험을 하고 안 하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 했던 것도 아이들이 이제 한 페이지라도 참여해서 그걸 모아서 반 전체에서 한 권의 책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게 아이들의 몰입도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았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책 분석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고전 캔미니 책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말씀드리고요.